반갑습니다. 오늘은 타고난 운명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볼 것이냐 하는 측면을 팔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팔자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쉽게 만날 수도 있고 힘들게 만날 수도 있는데, 쉽게 만나거나 힘들게 만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노력 또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에 좋은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역학적인 의지나 노력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궁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적인 요소가 조화가 잘 상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자기 타고난 팔자에 부족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서 여러 가지 요소의 보조가 따르면 대체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궁합이라는 측면은 보통 사람의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궁합에 의해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자세입니다. 정신자세. 정신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느냐. 궁합을 우리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궁합 이전에 대체로 어떤 요소에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내가 타고난 어떤 그릇이나 타고난 팔자에 이러한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 두더라도 실제로 선을 보거나 만나보고 하면은 잘 안 만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이전에 대체로 인연이 어느 한쪽으로 대체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인연이라는 그 노래도 있죠. 인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꼭 한 사람만 만나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이상적인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괜히 두 사람이 좋아져서 끌려져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식 잉태를 위한 인연으로서 두 사람 부부 사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연 요소가 많은 간섭을 하기 때문에 궁합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우리가 남녀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왕이면 뭡니까? 다홍치마라고 해요. 짝을 정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오면 기왕이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타고난 그릇이 상대편의 어떤 덕을, 즉 남편 덕을 크게 입거나 또는 처의 덕을 크게 입는 인자가 팔자에 없어도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 궁합이 잘 맞을 경우 자식들이 대체로 원만하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좋은 자식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상승적인 요소의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작용을 한다. 그리고 타고난 팔자 자체에 배우자 인연이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약한 사람인데 상대방도 아주 약한 사람인데 두 사람을 잘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궁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합은 거의 한 100상 중에 한두 상 정도 되는데요. 혼자 타고난 팔자나 인자는 결혼을 원만하게 이루기 어려운데 그 두 사람은 만나면 여러모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을 꼭
타고난 그 사주 간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인간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에 의해서도 궁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럼 대체로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는 뭐냐? 한쪽이 크면 한쪽이 좀 작아야 대체로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크고 작고. 그 다음에 검으면 어떤 게요? 대체로 흰 게 대체로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십니까? 더운 물을 마십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죠. 그죠? 더울 때는 차가운 걸 거들어주는 것.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을 마십니까? 찬물을 마십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죠. 그죠? 그럼 따뜻한 물을 왜 먹느냐? 차가운 기운을 무엇으로 써요? 따뜻한 물을 통해서 해소해 주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이 타고난 인자가 차갑게 타고난 사람, 좀 따뜻한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조화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한두 가지로서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체로 이러한 원리로서, 잘 맞겠다 하는 것을 추측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역학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놓고, 완벽하게 궁합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설명도 이렇게 많이 돼야 되고, 또 들으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화를 다 하시기 어려우니까요. 기본적인 원리가 요런 원리에서 나온다. 요 정도만 일단 머리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봄, 여름은 날이 더워집니까? 차워집니까? 더워지죠. 가을, 겨울은 날이 점점 추워지죠. 날이 차가워지는 요소를 강하게 타고난 사람하고 그 배우자는 대체로 언제 태어난 사람이 좋겠느냐는 거죠. 자기가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배우자는요, 언제 태어난 사람이 대체로 좋겠다? 그렇죠, 바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더운 기운과 추운 기운을 서로 잘 보조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춥고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상대방도 그런 계절에 태어났다.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서로 춥다라고 느끼겠죠. 춥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두 사람의 조화력이 별로 잘 안 맞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떨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좋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뭐에 의해서요? 궁합에 의해서 잘 보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어차피 궁합만으로 모든 걸 다 갖춰 살 수는 없습니다. 궁합이 너무 좋으면 또 인연이 뭐 오래 안 갑니다. 꽃과 나비가 궁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궁합이 좋은데, 가을에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겨울에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그렇게 딱 맞는 궁합은 또 오히려 오랫동안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맞는 궁합. 너무너무 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는 막 다 못나 보이고 자기 마누라면 예뻐 보이고 그렇게 잘 지내던 사이가 오히려 보면은 두 사람 인연이 탁 짧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사이가 아주 좋게 지내던 부분, 그런 경우가 꽃과 나비의 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꽃하고 나비하고 어울려 노는 계절은 봄, 여름으로 인연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듬듬하고 신심한 궁합이요,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합이라는 요소하고 인연이라는 요소하고는 여러 가지 이 궁합적인 요소가 더 우선할 때도 있고, 인연이 궁합이 부족해도 더 서로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뭐 천생연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천생연분이라는 인자가 두 사람 사이에 부여가 된다면, 천생연분이 이 천생연분은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바보하고 팔피하고 산다는 거죠. 그 바보는 내가 저 팔피 같은 년을 만나서 나는 이래 산다. 그럼 팔피는 뭐냐면 맨날 내가 저 바보 같은 놈을 만나가 내 인생 이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이 보면 당신 둘은 뭐예요? 천생연분이다 이게요. 바보하고 팔피는 짝이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조건을 떠나서 안 맞는데 이상하게 둘은 또 짝이 돼서 계속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그 인연 요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타고난 운명적인 요소에 의해서 궁합도 있고 우리가 인연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서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나 정신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과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냐. 일전에 저 집에 우리 그 꼬마가 집에 와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적어 오라고 하더냐 물으면 예 가훈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썼느냐 하면 공짜는 없다.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이렇게 쓰니까 못 쓰게 그걸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공짜 없다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짜 없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좋은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쉽게 좋은 결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한테 쉽게 배달된 것 치고요. 아주 값어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값어치 있는 건 전부 내가 가서 직접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 내가 장을 보러 갔어도 맛있고 좋은 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품이라도 더 팔아야 좋은 걸 살 수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결혼 생활도 서방님 자태 뭐 크게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불평이 돼요. 너무 서방은 이 옆집 철수 아빠는 뭐 어떻는데 누구 아빠는 어떻다 하던데 하면서 맨날 불만이 돼요. 그 남편한테 무언가를 얻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하려면 나도 무언가를 뭘 줄 것이냐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주지도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서방님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철수 아빠는 여행도 한 번씩 간다는데 나는 와 여행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서방복이 없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문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서방님이 저렇게 안 하는 건 참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음성 변조해가지고 막 나가지고 그죠?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네가 그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하지 않느냐 하는 사유로 발전이 되겠죠.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좋은 결혼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여자는 거울을 열심히 들고 다녀야 되고 남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결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이 보통 이 결혼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사람들 정말 뭘 바꿔야 되느냐. 팔자도 이미 벌써 타고나 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운의 변화에 따라서 운이 오면서 결혼 기회가 온다고 했죠. 연애도 한번 못 했다. 완전 바보거든요. 안 가르칠 수도 다 하는 거를 연애도 한번 못 했다면 자랑이 아닙니다. 연애는 해봐야 돼요. 때 맞춰서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냐? 정신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자기가 꼭 좋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뭐 신앙적인 대상도 좋고 조상님도 좋고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면요, 꼭 이루어집니다. 좋은 결혼. 5분도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지는 예 몰라 예. 때 되면 가겠지. 삐리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정신자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압니까? 자본주의 사회. 재고입니다, 재고. 물건 재고난 거요. 이거 신상품 새로 뺄 때까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적어도 결혼이 한 30 초반이나 중반이 넘어서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상품으로 비유했으면 그렇지만 재고난 물건이다 이 말이죠. 보통 옷도 가면 2월 상품이래 세일해서 팔죠. 예. 여자 몸이나 남자 몸이나 세포나 이건 과일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예. 그렇죠. 과일 같은 거는 다 농협 창고에 이어가지고 냉동 저장 잘하면 1년도 갑니다. 그대로. 예. 근데 남자 몸이나 여자 몸이나 세포나 다 세월 앞에 삭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재고난 물건은 점점점 더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자기가 결혼 문제에 재고가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때까지 시집 안 갔느냐, 결혼 안 했느냐, 더 버틴다 이 말이죠. 보석 같으면은 시세에 따라서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몸은 보석처럼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삭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고가 났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부 다 나는 문제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공평하냐. 큰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작은 그릇을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봄바람 불게 해주고 여름 따뜻한 기운을 주고 가을에 찬바람 뿌려줍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가 그릇을 잘 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 좋은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해보니까 연습 한번 해봐도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이 반복했을 때 결과가 원래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나도 부족하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항상 인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며 살면 인생이라는 게 크게 살아가면서 부딪힐 게 없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욕심 서방님이 내 거다. 서방님이 어떻게 내 겁니까? 내 서방이다 이거예요. 내 마누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서방은 이래야 되고 내 마누라는 이래야 된다. 마음속에다 꽉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려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죠. 왜 당신은 그래 하느냐. 서로가 좋아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방향은 제시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거는 빨리 접어두고 내 행복은 누가 챙긴다? 내가 챙겨야 되는 내가 챙겨야. 자기 행복 남이 안 챙겨줍니다. 그럼 내 행복 내가 챙기는데 큰 행복 챙겨야 되는 작은 행복 챙겨야 되느냐?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챙기시라는 거예요. 큰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내가 챙겨서 결국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면 저절로 주변도 편해지는 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가져오는데 이 결혼이나 결혼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인자나 운의 흐름에 의해서 가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의 노력과 정신 자세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운명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사랑이나 애정적인 어떤 요소에 있어서 조화를 어떻게 가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요소, 다음에 노력과 의지,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걸 안 바꾸면, 정신 자세를 안 바꾸면요, 아무리 호강스러운 결혼 생활도, 거기서 행복 안 합니다. 저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는 남편이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대단한 또 사모님들이 한 번씩 오십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라리 지게꾼 서방을 만났으면 행복했겠지요. 지게꾼 서방. 지게꾼 서방을 만나면 왜 행복하냐? 아는 분들은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막 팍 한다고 해요. 지게꾼 서방을 해지면 들어와서 방바닥도 좀 쓸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애들도 좀 봐주고, 그리고 저녁 내내 부인 보고 부인을 좋다 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또 지게 메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서방님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또 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볼일을 봐야 되고 사회 말리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 서방님은 있으되 서방님 덕은 얼마나 입고 사느냐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어떤 걸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게꾼 서방을 만날 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행복을 내가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이 우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 나는 재고가 났구나. 신데렐라는 행복했을까? 신데렐라 시집 가가지고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결국은 행복은 놓여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서 팔자와 운명,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